자, 2025년 11월 오늘은 솔직히 30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하지만 어제 알파스퀘어가 계속 점검 중인 바람에 자료를 거의 못 만들어서 거의 만들었죠. 알파스퀘어 자료만 못 만들어서 어찌 됐든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토요일인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날씨는 좀 뿌였네요. 안개가 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요 대부분 이제 구글 이야기가 많았고 추수감사절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미국장이 좀 쉬면서 좀 상승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씩 터져 나오고 있다, 구글이 조금 주도적으로 뭐 시청 1위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시기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금요일장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3.71% 거의 4% 상승했어요. 자, 다섯 종목 평균은 33.08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순차적으로 좀 보면 뭐 수출이 반도체가 강세다라는 게 월요일이었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견조한 수요 때문에 금리를 뭐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구글 이야기, AI 칩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며 하느니 목요일 날 금리를 동결을 했죠.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기조로 2.5%로 금리 동결이 되어 있었다. 금요일장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뭐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전장만 했지만 괜찮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들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좀 말이 빠르더라도 빨리 끝내고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코스피 알파스퀘어가 계속 안 까지는 바람에 인베스팅닷컴에서 코스피를 좀 불러왔어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오늘은 알파스퀘어가 됐기 때문에 좀 캡처를 해놨지만,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약하다, 좀 힘을 좀 빼고 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거치는 기간이 좀 있지 않겠나. 금요일장에 그래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개인이 좀 샀네요. 이게 맞나요? 제가 장을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금요일장은 아무튼 기관이 좀 사고 외국인이 좀 팔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보면 금융투자가 좀 일주일 정도에는 샀죠. 그래서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1.90% 상승한 모습이고 올해 56.7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이거는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는 우리가 그런 캔들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온 게 아니라 시가가 조금은 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캔들 모양을 보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개인은 굉장히 많이 팔았죠. 1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했다. 금요일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많이 판 모습을 보여줍니다. 1년 동안 31.43% 상승했으며 일주일 동안 5.6%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캔들 모양을 보면 일단은 뭐 AI 버블이니 엔비디아를 매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터지면서 1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코스피는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캔들 모양이나 차트 모양을 보면 조금 더 조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이 캔들 모양만 보면 어떻게 됐든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지죠. 제가 이거 캡처를 안 했네요. 이건 좀 무시하고 갑시다. 큰 차이는 없어요. 외국인 보유율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졌는데 그런 정도 말고 이거 저번 주일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도 제가 영상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좀 다녀와야 돼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주 영상을 좀 잘 만들어 보려 했는데 알파스퀘어가 또 속을 썩여서 이렇게 좀 다급하게 또 진행이 되네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기하각오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찍고 올라서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확신이 서진 않는다. 구름대를 아무래도 터치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50선에 터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조금 횡보하는 스타일의 어떤 진행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뭐 보합권에 머물렀었는데요. 니케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해,
항생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항생은 지금 뭐 불이 났잖아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걸 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생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해 니케이는 뭐 조정을 받다가 약간 뭐 반등한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없는데 다른 데는 조금씩 움직여서 우리가 코스피가 제일 약한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스파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QQQ도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면 상승 장악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하락을 뛰어넘는 상승 캔들, 긴 캔들, 상승 장악형 캔들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은 다음 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뭐 다음 주를 좀 쉬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상승 무드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코인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베팅을 해볼 수 있다. 저는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보조지표 하나 믿고 그럽니다. 뭐 CCI 보조지표가 아무래도 조금 상승 무드를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많이 조정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롱 베팅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금연물 보겠습니다. 금연물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구리가 나오겠지만 구리 역시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또 올라가려나? 하지만 저의 아직 의견은 이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연물도 캡처를 안 했으니까 이게 옛날 거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1,500원 분명히 찍으러 갈 수 있다. 고점이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970? 1870? 아무튼 간에 1900원을 한번 보러 가는 차트 모양이 아닌가.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는 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인덱스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죠. 100 근처에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떨어져서 96 근처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WTI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요새 WTI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뭐 35불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던데 1년 동안 14.44%가 빠진 WTI, 뭐 안정적이라서 저리는 좋죠. 하지만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채도 좀 빠졌고요. 뭐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갑자기 상승을 다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6까지 갔었던가요?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아직 익스트림 피어 쪽에 있긴 하지만 뉴트럴 정도 가면 3배 레버리지인 TQQQ SXL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지수는 많이 빠졌고요. V코스피 자체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V코스피는 아직은 높은 단계에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구리는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금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또 좀 무서워지죠. 상승 기조를 계속 탈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플래너를 잠깐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마 11월 30일이 3분기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27일까지 매수를 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급상승한 이후에는 한 17% 배당, 연 17% 배당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갑자기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미래에셋에서 캡처를 해온 거기 때문에, 캡처가 아니고 따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11월 26일 날 배당을 준다. 좀 본인들에게 관심 있는 종목들을 사볼 수 있다.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플러스 고배당주 30종목을 보면 SK텔레콤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이제 배당률 1위까지 올라왔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급상승하면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제일기획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금융주지도 좋은 모습이네요. 코리안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한 DD가 5%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엔 컴퍼니가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KTNG 여전히 좋습니다. 좀 망해가는 것들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ISA를 이렇게 보면서 ISA 배당주를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는 우리가 22일 날 저번 주에 방송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안 됐죠. 그래서 하지는 못하고 캡처만 해놨던 사진인 것 같은데 저번 주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5주 평균이 28에서 33까지 오는 동안 계좌 자체는 조금밖에 늘지를 못했네요. 굉장히 많이 떴었네요. 해외 계좌가 좀 많이 올라왔고 국내 계좌는 거의 삐리삐리했고 기타 계좌도 거의 뭐 한 2%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과매수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배당주 SCHD도 많이 상승을 해서 드디어 양수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차트 모양을 좀 보면 비트코인이 아니죠. 코인 자체가 코인 계좌가 약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움직임이 상방으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자체를 보면 계좌는 뭐 입출금 계좌는 세금을 냈어야 됐으니까 11월 달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탐욕 계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네요. 탐욕 계좌가 왜 상승을 했지? 정확히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 계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좋았다. 전반적으로 계좌는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 종목의 수익과 52주 DD를 쭉 살펴보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12월 달에는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 계좌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죠. 국내 주식도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값이라면 뭐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만 되겠죠. 파리가 다시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국내장은 뭐 레이 같은 게 좀 올라오면서 탐욕 종목이 좀 올라갔나 보군요. 그랬나 봅니다. 뭐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는 거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일본 환율, 유럽 환율이 지금 1,700원대를 넘어가고 있군요. 자, 이런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12월 달이 이제 시작되니까 정리 잘 하시고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